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변론의 핵심 증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차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야당의 공작으로 오염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더 나아가서 필체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비슷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그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헌재 변론에서 자신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글씨를 흘려 썼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메모를 보좌관에게 바르게 다시 쓰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건데 이 부분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홍 차장이 왼손잡이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홍 차장이나 박종근 전 사령관 같은 핵심 증인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메모 조작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바로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뉴스 속보가 3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이달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사건이고요.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2명이 구속 상태였고요. 1명이 불구속 상태였는데 63명 모두 기소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주도한 계엄 직권조사 안건에 대해서 심리를 했지만 기각했다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기각을 했다라는 점도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패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새로 맡게 된 하민경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민경 대변인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보죠.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곽종근,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온 국민이 알게 됐다라는 건데 서영주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놈의 온 국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본인을 지지하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음모론 확산에 대한 소재를 쓸 수 있지 온 국민은요. 홍장원 1차장과 각종근 사령관에 대한 음모론 그걸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숨을 깊게 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홍장원 1차장을 흔들어서 이 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내란 혐의를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나 그 헌재에서 홍장원 1차장과 각종근 사령관 둘을 흔든다 해서 이미 국민들이 영상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작전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예. 곽종근 전 사령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만에 하나 그 메모라든지 증언이 틀렸다고 인정이 안 되더라도 수많은 그 작전에 참여했던 방첩사의 장교, 수방사의 장교, 특전사의 장교가 홍장원 1차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녹취를 통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에 대한 서로 간에 나눈 카톡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고 또 수방사의 그 감금의 역할을 받았던 사람도 그분도 14명의 인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민주당이 다 포섭을 해서 만들었나요?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12월 3일 날 국회 본청을 부수고 들어갔던 그 계엄군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차라리 우기는 게 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자,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오염됐다. 그래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네. 당과 국민의힘 이름 아니죠.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된다라는데 당 차원에서 고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상현 의원 개인의 의견인가요? 네,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12월 달에 이미 이제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홍장원 그 전 차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예. 말이 달랐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국민이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헌재 재판이요? 예, 헌재 재판을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실이 증언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메모조차도 이게 메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6일에는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 그 증언 과정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목적어를 들은 바가 없어서 누구를 이제 잡아들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그 메모에 대해서는 이게 보좌관이 쓴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걸 박선원 의원한테 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주면서 박선원 의원은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즉시 이렇게 수기로 이제 작성한 메모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메모가 아니라 이게 보좌관에게 다시 이제 정서를 시키는 건 다시 쓰라고 이제 시킨 건데 그 보좌관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중간에 본인의 나중에 쓰다 보니까 기억이 이제 좀 흐릿해서 이게 맞는지 좀 틀리게 쓴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정말 이상하다. 그럼 이제까지 박선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병주 의원이나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찍으러 갔을 때 다들 이제 홍장원 이제 그 전 차장이나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게 또 공익제보자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회유를 하고 이렇게 증거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상하다. 라는 건데 저 메모거든요. 지금 검찰에 제출돼 있는 김보엽 의원님. 예. 김보엽 위원이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홍장원 공작, 곽종근 공작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는데 정말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게 가려집니까? 아니면 국회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포고령,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 포고령이 있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걸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계엄 관련 명령 문서들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홍장원 곽종근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게 흔들린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들은 결코 그런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증거와 증언에 기반해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씨름해 보면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힘이 세면 그걸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잘 부렸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차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폭행, 뇌물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자 그걸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피를 못하게 막은 정의로운 행위를 한 거죠. 출국 금지요?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소를 했잖아요. 다 최근에 무죄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결론은 정의롭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기업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전혀 대세지장이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김성일 의원님, 네. 지금 야당 의원 박선원 의원의 글씨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주장,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인데 너무 좀 조잡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제가 쓴 글씨조차도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썼지? 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의 글씨를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고 누군가의 글씨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뱉는 순간 그 국회의원의 주장이 돼요. 아무리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홍장원, 곽종근이 지금 탄핵 내란의 기획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적반하장도 좀 유분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탄핵은 지금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해서 헌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내란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이런 모든 억지 주장의 근원은 윤석열 씨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씨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윤석열, 전광훈 이분들에게서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이 원본 제출에 대비해서 그러면 보관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성 일축을 했는데 이게 조작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국민의힘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가 조작이라는 것으로 탄핵이 되면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 재판 자체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패널들께서도 주요 증인들의 얘기하는 거, 뭐 신빙성이 조금 흔들리는 것, 뭐 그런 정도로는 이게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변호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메모 자체는 원래는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썼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는 진정 성립도 조차 사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누가 쓴지도 모르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고요. 또 사실 내용이 저게 맞지 않는 그런 또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야당에서는 신빙성을 문제 삼지 마라. 그 계엄 자체가 일단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엄 자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열리는 게 지금 탄핵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증언 하나 그리고 또 저렇게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얘기 나오는 게 홍 차장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다.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판에서. 예. 아침 9시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기록한 메모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과 14명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JTBC가 검찰 특수단과 군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여 전 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사실상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과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4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경찰에는 호송차를,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호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혜주, 조국 등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4일 새벽 0시 25분에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가 출발했고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라고 써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탄핵 공작을 벌인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첩사에서 직접 지시받은 구 과장의 자필 진술로 윤 대통령의 공작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